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가 응용 문제, 이 문제를 간단히 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통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한 다음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0 이상이면 위에 걸로, 0보다 작으면 아래 걸로 가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 0이라는 녀석은 여기다 넣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의미 없이 0으로 나오니까. 다만 이제 이 두 범위가 빈틈이 없게끔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볼 때 먼저 루트 25x제곱.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통째로 5x의 제곱으로 괄호 안에 다 집어 넣어야지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걸 잊지 마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일단 먼저 1차로 가공을 하게 되면 여기는 절대값 5x로 얘가 바뀌어 나올 거고 얘는 뭐 그냥 나올 거고요. 그다음 뒤에 것도 보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갖다가 4x의 제곱으로 나서 절대값 4x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절대값 4x로 정리가 됩니다. 1차 가공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거였죠. 절대값을 푸는 경우. 자, x가 음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도 음수가 될 거고요. 얘도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음수를 절대값 바뀔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바꿔주셔야겠죠. x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x 자체가 양수가 됩니다. 자, 그렇게 바꿔주시고 얘 같은 경우도 이 자체가 음수가 들어가 있는 그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갖고 나오게 되겠죠. 근데 빼기가 원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하실 때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빼기 하나 빼먹으면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이 위에 분자는 4분의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되니까 더하기 4x, 즉 4분의 16x가 되겠죠. 4x는 뭐 4분의 16x니까 그러면 얘는 4분의 10x로 계산이 되면서 약분하면 2분의 5x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하는 거, 네, 익숙하죠? 이제 어렵지 않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루트가 들어가 있는, 물론 루트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무리수는 아니지만 어떻든 근호가 들어가 있는 형태에 대해서도 일반 우리가 기존에 있던 다항식과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계속 연습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18번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가도 괜찮겠죠? 네, 이 정도야 뭐 가뿐하죠. 다음 19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실수 AB에 대해서 AB의 부호를 호락호락하게 주지는 않고 약간 꼬은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B를 이항하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B 곱해서 0보다 작으니까 A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B가 더 크니까 얘가 플러스가 될 거고 A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서로서 알 수 있는 건 A는 마이너스고 B는 플러스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요거 갖다가 또 식상하죠. 여전히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유형이죠. 일단 먼저 절대값 안에 제곱이 들어 있으니까 요 안에 있는 녀석을 갖다가 무조건 절대값 바꿔야겠죠. 네,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그 다음엔 역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그 다음 이 같은 경우도 이 빼기는 써주시고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 3a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풀 때 얘기된 대로 이 부호를 활용해야겠죠. B가 양수예요. 그렇다면 이 자체는 음수가 되겠죠. 네, 무조건 절대값 안에 있는 전체의 부호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 살펴볼까요? A는 음수고요. 음수에서 B는 양수를 뺐어요. 그럼 당연히 음수겠죠.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같은 경우 A가 음수기 때문에 자체가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절대값을 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b라는 전체에 대해서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풀 때는 마이너스 붙여갖고 나온다. 그래서 플러스 b가 되겠다. 사실 의미는 되게 단순해요. 절대값을 붙이면 무조건 양의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0을 빼고는. b가 양수니까 이게 b로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b로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절대값이니까. 자, 근데 이렇게 차곡차곡 일단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요거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는데 이렇게 끝이면 안 되고 맨 처음에 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다 따라다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쵸? 여기까지부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게 됩니다.
절대값까지는. 하지만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이거 잊지 마셔야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하게 되면 더하기 3a까지 왔습니다. 자, 아직 이거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 보게 되면 이건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b에 얘는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3a로 아까 나와 있었죠.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b는 사라지고 a만 4a가 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이 정도만 돼도 살짝 시험 문제 낼 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차곡차곡 하셔야 되거든요. 얘를 갖다가 이런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으로 하려다가 하시면은 어지간히 숙달되지 않고서는 좀 헷갈리거나 실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차곡차곡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푼다고 해서 틀리면 어차피 소용이 없잖아요.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자, 아무튼 이렇게 푸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만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리하실래요? 네. 자, 뭐 좀 약간 애매하다 보면 그죠? 헷갈릴 여지가 분명히 많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값으로 바꾸셔가지고서 음수에 마이너스 달고서 튀어나온다. 이렇게. 자, 다 됐죠? 이제 넘어갑니다. 자, 좋아요. 다음 20번 문제. 자, 조금 뭐 많이 좀 생각했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루트가 들어가 있는 저 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저렇다고 다 무리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루트 안이 제곱수가 되면 네, 굳이 무리수를 안 쓰더라도 유리수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이 루트 60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는 건 얘는 무리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즉,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무언가의 제곱이 되게끔 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알맹이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러면 이제 루트를 벗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든지 하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지금 이 a 자체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수니까 절대가 굳이 안 붙여도 괜찮아요. 바로 이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자, 그러면 여기서 본다면 요거까지 봅시다. 결국 핵심은 60a라는 녀석이 두 개의 제곱이 되게끔 성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곱으로 나누었을 때, 곱으로 분해했을 때, 약수들로 분해했을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또 인수들로 분해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럼 자, 60을 갖다 우리 좀 쪼개보겠습니다. 60의 성분들은 과연 뭐가 있느냐? 소인수 분해를 하든지 뭐 일단 소인수 분해 한 다음에 비슷한 건 묶어주든지 하는 게 좋겠죠? 60을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그다음에 3 곱하기 5로 됩니다. 4 곱하기 15가 60이니까. 자, 거기다가 지금 이 a가 곱해져 가지고서 똑같은 두 개의 덩어리에 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2는 괜찮아. 하나씩 여기에 줄 수가 있어. 자, 그런데 3은 하나밖에 없어요. 3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a가 3을 보태줘야지만 여기 3을 하나씩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5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a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수의 배수가 되느냐라는 거니까 일단 여기에 좀 뭔가가 더 더해줘도 더 추가적으로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단 뭐가 추가로 들어간다면은 분명히 똑같은 거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그래야 여기다가 하나씩 더 나눠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을 종합하면 이 해석을 본다면은 이게 아니지. A는 뭐가 되느냐? 바로 A란 녀석은 무슨 색으로 해줄까? 자, 이 색으로 할까? 자, A란 녀석은 3 곱하기 5는 무조건 가져야 돼. 주기는 줘야 되니까. 5 하나 3 하나씩 이렇게 줘야지 짝수가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의 제곱은 되면 괜찮아. 그러면 그 B도 하나씩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곱 개수 들어가야 돼요. 짝수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줘서 제곱 형태가 돼서 루트를 벗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A라는 녀석은 도대체 어떤 수의 배수가 돼야 되느냐? 이 형태를 보시면 얘는 15 곱하기 B의 제곱 형태가 되겠습니다. B라는 거는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B는 그냥 뭐 자연수면 상관없어요. 1, 2, 3, 4, 5 두 개씩만 들어가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B는 자연수예요. 그러면 15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5 곱하기 뭐 1의 제곱, 15 곱하기 2의 제곱, 15 곱하기 3의 제곱. 물론 15의 배수 전체가 되진 않겠지만 일단 15의 배수 중에 일부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서는 5번, 일단 15의 배수는 되어야만 한다. 15의 배수 모두가 되진 않겠지만 분명한 건 A는 15의 배수의 일부는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5번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할만하시죠? 이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곱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었고 A가 분모에 있어가지고서 오히려 없애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많이 해봤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갈 걸 잠깐 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만에 또 수능형 문항 안 풀면 섭섭하잖아. 그래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무리수가 이제 실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이제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쓸 수 있어야지만 실수라는 현재까지 우리가 배운 가장 큰 숫자 범위를 다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먼저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섞여 있는 녀석들의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엔 계산도 다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일단 크기부터 비교하고 그것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것도 할 줄 알아야겠죠. 자,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볼게요. 자, 2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크고 그 다음엔 5 플러스 루트 15보다는 작은 정수의 개수가 얼마예요? 이게 묻는 거예요, 지금. 몇 개에게 묻는 건데, 자,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우리가 뭐 무리수, 유리수 크기 비교할 때는 뭐 이를테면은 루트 5가 뭐 2보다 크냐 작냐라는 거 비교할 때는 이 얘기했어요. 이걸 2차원으로 바꿔서 제곱을 하든가 이게 크니까 2차원 값이 크니까 1차원 값도 크겠네 라고 해도 좋은데 좀 더 실전적인 거는 얘 자체가 우리가 머릿속에 루트 5라는 게 제곱해서 5가 되는 거니까 2보다는 크고 2는 4니까 그 다음에 3, 3은 9니까 아 얘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다라는 걸 먼저 이게 계산이 되면은 깔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충 이 자체가 2점 얼마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실전적으로 빠르고 좋아요. 익숙해지면 그렇게 하셔서 가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푸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먼저 루트 6을 대충 볼게요. 루트 6이 대충 몇 점 얼마 얼마 땡땡땡 얼마가 될까요? 얘 역시도 분명히 이 루트 4, 2보다는 크고 루트 9, 3보다는 작아요. 얘 같은 경우는 루트를 썼지만 무리수는 아니고 유리수인 제곱수 형태잖아요. 자, 그러면 루트 6이라는 것도 그 사이에 존재하니까 얼마쯤 되겠어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니까 2점 땡땡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실전적으로 할 때는 얘를 2점 얼마 얼마로 생각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에서 2점 땡땡을 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늠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범위의 정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뭐 약간 부정확해 보일지 몰라도 이 정도의 정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이제 루트 15 좀 생각해 볼게요. 루트 15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루트 9보다는 루트 15가 크고 그 다음에 루트 16보다는 작잖아요. 근데 우리 루트 9가 대충 얼마예요? 이게 3이죠. 대충 아니고 3이죠. 얘는 4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이 값은 3점 얼마 얼마가 될 겁니다. 그러니 얘가 3점 얼마 얼마니까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보다는 크고 8점 얼마 얼마보다는 작은 그런 정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뭐예요? 네,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면은 사실 요 어딘가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서부터 8점 얼마 얼마니까 여기까지잖아요. 맞죠?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건 0부터 8까지의 정수가 되겠죠. 0부터 8까지 몇 개예요? 8개가 아니에요. 1부터 8이 8개예요. 0이 들어가니까 하나가 추가돼서 9개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네,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할 때 이걸 갖다가 보통 이 루트 6이나 이 무리수 꼬리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면 이 정도만 만들어 주셔도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답은 이렇게 3번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2022년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거죠. 네, 고1 3월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네, 이런 거 우리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는 수직선은 분명히 이 왼쪽으로 갈수록 작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그 위치에 대응되는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0부터 쭉 다 길이가 있다는 거고 그 길이가 네, 끊임없이 되려면은 유리수만으로도 안 되고 무리수만으로도 안 되고 실수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6인 직사각형. 여긴 사실 이미 웬만한 걸 다 주어졌네. 대각선의 길이, 자, A, B, C, D의 대각선 길이가 루트 6이래요. 즉, 이 길이도 루트 6이고 이 길이도 루트 6이라는 얘기죠. 네, 대각선이 각각 루트 6이에요. 그러면 이 BC가 3과 4에 대응하는 수직선의 점이래요. 3과 4에 대응한다는 건 뭐냐면 이 자리값을 3, 4로 놨다 이거죠. 그래서 B의 자리값 좌표가 3이고 C의 자리값 좌표가 4란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수직선 위에 두 점 PQ가 있습니다. P와 Q가 여기 딱 하나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그려진 거냐 했더니만 보다시피 요 P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양을 보니까 BA라는 선을 B를 컴파스의 중심으로 꽂아가지고서 똑바로 이렇게 부치꼴 그리듯이 내린 거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내린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 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시작점, 컴파스 찍는 점. 그래서 이 길이만큼 백한 거죠. 근데 이 길이는 누구랑 똑같냐면 바로 요 AB 길이랑 똑같죠. AB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요걸 찾으셔야 돼요. 요걸 우리는 X라고 할게요. 그럼 요 길이는 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 대각선 길이가 루트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왜냐면 이 서로 대각선 길이 똑같은 게 직사각형이니까 AC도 루트 6이 되겠죠. 어떻든 간에.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대각선 길이 루트 6이죠. 루트 6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이 아까 똑같아야 되니까 x제곱이 5가 되므로 x는 루트 5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루트 5란 말이에요. 루트 5라는 건 결국 뭡니까? 요 AB 길이가 루트 5니까 요 B로부터 루트 5만큼을 백한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P의 자리값을 알 수 있게 됐어요. 루트 5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3에서부터. 따라서 P의 좌표는 시작점인 3에서 루트 5만큼을 왼쪽으로 적게 만들어준 위치값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Q도 구해볼게요. Q 같은 경우는 출발점이 어디야? C에서부터 똑같습니다. C에서부터 이번엔 요 길이만큼을 갖다가 똑바로 내려가지고 만든 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역시 CD 길이 역시 직사각형이니까 이 X랑 똑같은 루트 5가 된다는 건 뻔한 얘기일 거고 따라서 루트 5만큼 전진한 거죠.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시작점이 어디야? 얘는 4잖아. C에서부터 루트 5만큼 더 오른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 Q란 녀석의 좌표는 4 더하기 루트 5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다 구했어요. Q에 대응하는 수는 스몰 q니까 이 값이 스몰 q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에 대응하는 P의 위치값이 스몰 p라고 했으니까 스몰 p가 되겠죠. 따라서 Q 빼기 P니까 4 플러스 루트 5라는 요 Q 값에다가 그 다음에 P 값인 3 빼기 루트 5를 갖다가 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Q 빼기 P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4 빼기 3이니까 1 나올 거고 더하기 더하기 해서 루트 5 되니까 2 루트 5가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답은 1 더하기 2 루트 5라는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직선의 이제 위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다시피 루트가 들어가는 수도 분명히 수직선상에 자기의 자리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수만으로는 이 수직선을 메꿀 수 없다. 아무리 유리수가 무한히 많다 하더라도 또 무리수도 그렇다 하더라도 다 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합쳐야지만 이 길이를 빠짐없이 메꿀 수가 있다. 이게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고요. 2020년 3월 10번 문제였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배울 거는 루트가 들어가서 제곱수가 돼가지고 유리수가 되든 아니면 제곱 근호를 못 벗어나서 무리수로 그냥 가든 간에 분명히 크기를 갖고 있고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다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기 비교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엔 그러면 크기가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있는 것들은 분명히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크기가 있으면 계산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크기가 있으니까 더할 수도 있어야 되고 뺄 수도 있어야 되고 하겠죠. 그런 우리는 이제 계산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는 게 곱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우리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얼마가 되겠느냐 라고 묻는 건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얘는 이렇게 돼서 루트 6이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이 값이
루트가 2차원 넓이가 2고 2차원 넓이가 3일 때 그 길이를 못 나타냈기 때문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1차원 값들의 계산법은 아직 낯설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린 2차원들의 계산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2차원 값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제곱을 한다면 이 녀석에다가 얘를 한번 더 곱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제곱하면 그냥 6이 돼요. 왜?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자, 얘는 각각 계산이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볼게요. 근데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자, 얘 계산할 때 우리 곱하기라는 거는 굳이 괄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4개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해요. 왜? 이렇게 앞뒤로 곱하나 뒤집어 곱하나 어차피 곱해지는 녀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얘 두 개를 갖다가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우리가 배운 데 따르면 2였잖아요. 얘는요, 3이에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6이라는 거잖아요. 6의 반쪼가리를 갖다가 2번 곱하는 거니까. 자, 어때요? 이 결과값이 이 결과값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1차원의 결과 계산이면 이게 2차원에 대한 결과 계산이에요. 제곱했을 때. 그죠? 제곱한 거예요, 제곱. 우리는 2 곱하기 3이 6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의 반쪼가리가 결국 이렇게 되는 것도 성립한다 이 뜻이에요. 즉, 그 2를 구성하는 성분을 반으로 쪼개고 3을 구성하는 성분을 반으로, 그러니까 반씩 쪼개서 뭘로 쓸까? 이게 더 정확하겠지? 얘로 갈게요. 2를 반으로 쪼개고 3을 반으로 쪼개고 6을 반으로 쪼개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얘가 얘랑 똑같고 얘랑 얘 똑같은 건데 얘가 얘랑 똑같은 건데 이걸 거꾸로 얘를 두 조각 쪼개가지고 그 반 조각만 얘를 두 조각 쪼개서 그거의 반 쪽만 놔도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이렇게 각각을 합쳐서 루트 안에 섞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하게 되면 얘는 그냥 루트 2 곱하기 3을 해서 6의 반쪼가리. 왜? 2 곱하기 3이 6인 것처럼 그걸 갖다가 각각 반 쪼개고 반 쪼갠 것끼리 계산 것도 똑같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냥 요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된다. 단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루트 안의 값은 0보다 큰 경우만으로 한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조금 더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루트만 있으면 참 좋은데 가끔 이런 것도 끼어 들어가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 쓸까요? 자, 만약에 뭐 3 루트 2 곱하기 그 다음에 4 루트 3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사실 이 3 루트 2라는 거는 3 곱하기 루트 2를 말하는 거고요. 4 루트 3이라는 거는 4 곱하기 루트 3을 얘기를 해요. 곱하기 쓰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루트라는 기호로 구분이 되니까 이걸 이렇게 곱하기 생략한다고 해서 이게 뭐 루트가 없을 때 32처럼 오류가 생길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생략한 게 3루트 2, 4루트 3인데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굳이 루트 있는 것끼리는 따로 놓고 루트 없는 것끼리 따로 놔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걸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4와 루트 1을 갖다 뒤집어도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 계산은 뭐 12인 거 알 거고 이건 방금 배웠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루트 6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 옆에 썼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루트 6 돼가지고 결과 자체는 그냥 12 루트 6이라고 쓰시면 깔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타내는 게 이렇게 성립이 그 법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A MN이라고 해야겠네.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를 하게 되면 이렇게 루트가 없는 것끼리는 지들끼리 따로따로 곱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루트 있는 것끼리는 방금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합쳐주시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mn 루트 ab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그냥 앞으로는 당연히 물론 여기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수들은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0까지는 가능해요. 사실 0이 들어가면 그냥 도로함이 타불이죠. 뭐 다 0이에요. 0 들어가면 곱셈은 다 끝장이에요. 몇 개를 곱하든 그냥 일단 0 때문에 다 끝장이에요. 없어져 버려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복잡한 경우라 하더라도 루트끼리는 루트 안에서만, 루트 밖에 있는 것끼리는 밖에서 있는 것끼리만 이렇게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곱셈이 이게 뭐 2개짜리를 하던 3개를 곱하던 뭐가 되든 루트를 쭉 대인 걸 갖다가 다 루트 안에 넣어가지고 곱해버린 것과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2차원으로 제곱해서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게도 성립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는 되겠구나 싶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낯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좀 풀면서 대충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간단히 하라는 것들이 보이죠? 아직 낯서니까 제가 여기 쫙 참고하시라고 잠깐 여긴 낯서요. 일단 곱셈 먼저 갈게요. 곱셈부터. 자, 그럼 볼게요. 자,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쉽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2의 반쪽, 5의 반쪽이니까. 그쵸? 그러면 2 곱하기 5가 10이니까 그것의 반쪽이니까 얘의 반쪽도 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결국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된다 이 뜻이죠. 괜찮죠? 네, 그래서 루트 10이 되고요. 그럼 이제 쉽지. 얼마가 되겠어? 네. 3 반쪽, 7 반쪽 곱하니까 21의 반쪽이 돼버리겠죠. 이해됐죠? 네, 이게 1차원 계산법이에요. 2차원일 때는 3, 7에 21인 거고 1차원 계산법은 이렇게 반쪽 하나씩 곱해주게 됩니다. 3개라 돼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예요? 2 곱하기 5 곱하기 7을 하는 게 얼마가 되냐면 원래 70이 돼야 되는데 2의 반쪽을 여기다 놓고 5의 반쪽을 여기다 놓고 7의 반쪽을 여기다 놨기 때문에 70의 반쪽아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계산법은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70. 그럼 얘는 뭐 껌이죠. 어떻게? 그냥 루트로 다 집어넣어. 2 곱하기 7 곱하기 7분의 3. 이게 분수가 됐든 소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룰은 변하지 않아요. 각각의 2차원 값의 반쪽아리를 곱하게 되면 이 결과값의 반쪽아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가 똑같이 성립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7 약분되니까 루트 6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우린 무리수 여러 개 들어가 있을 때 또는 유리수가 섞였을 때 곱셈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좀 압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좀 정리 좀 하시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곱셈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눗셈. 우리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사실 뭐 같이 붙어 다니는 연산이니까 나눗셈도 해볼게요.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 루트 2, 루트 3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 되는 것까지는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누기라는 건 곱하기 역수라는 거는 뭐 그건 증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가는 거는 우리 아무것도 안 쓴 거야. 이건 그냥 기존에 배운 것만으로도 원리가 그래. 얘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 지붕에 합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녀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또는 이 녀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사실 진정한 핵심은 이거죠.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이게 이제 나눗셈의 핵심이에요. 뭐 이게 일로 가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되는 건 알고 있고 이 녀석이 바로 이렇게 한 지붕으로 합쳐진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이것도 증명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1차원의 이런 비율이 이렇게 루트로 합쳐가지고 비율도 성립하는 건가 할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애매하면 2차원 제곱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루트 3분의 루트 2라는 녀석을 우리가 제곱을 한다면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과연 얘는 어떻게 되나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면 분모끼리 우리가 곱해주고 분자끼리 곱해줄 수 있는 건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루트 3이 두 번 곱해지고 루트 2가 두 번 곱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러면 얘는 얼마야? 3이잖아. 그쵸? 2가 3이 되고 얘는 얼마예요? 2가 되잖아. 네,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거 알 텐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야,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맞잖아. 제곱하면 이 안에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3분의 2의 반조각이잖아. 그걸 두 번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니까 3분의 2가 나오니까 어때?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아, 제곱을 하니까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더라. 그럼 제곱해서 나온 결과가 똑같으니까 제곱하지 않은 1차원 상태일 때의 값도 똑같겠지. 그래서 뭐가 성립해? 이게 같네, 성립하네. 루트로 합쳐도 되겠네. 자, 의미도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해요. 뭐 이거 자체가 어떻든 간에 3의 반조가리, 2의 반조가리의 비율은 3분의 2의 반조가리의 비율, 반조리 값과 똑같은 겁니다. 애초 2차원 때 비율 값의 반조가리랑 똑같다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일단 1차원일 때 사실 낯설잖아. 그래서 루트를 합쳐도 돼? 애매하단 말이야. 그럴 때는 제곱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제곱하면은 되게 당연해. 왜? 우린 이게 이렇게 계산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정도는 뗐잖아.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해결을 보고 아, 결과가 같으니까 이 반조가리 값도 똑같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반, 그다음에 반. 이것과 이거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루트 b분의 루트 a로 하게 되면 물론 여기선 b분의 a 할 때 이 ba가 전부 다 양의 정수여야 됩니다. a는 0이 될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 b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끼리 분모분자로 쪼개져 있을 때는 루트로 합쳐서 해도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 나온 것처럼 루트 2 나누기 루트 3은 루트 3분의 2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무리수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루트 밖에 유리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뭐 아까 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보다시피 뭐 여기서 3 루트 2 그 다음에 나누기 4 루트 3이라는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게 되면 얘 같은 경우 일단 먼저 4 루트 3분의 3 루트 2가 되는 것 정도는 이거는 뭐 지금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누기라는 거는 밑에 분모로 간다는 것 정도는 뭐 이게 무슨 수가 됐던 성립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운 거 알겠죠. 여기서 볼 때 4 곱하기 루트 3 분의 3 곱하기 루트 2가 되는데 이건 얘는 얘끼리 할 수 있잖아요. 4분의 3으로 떼도 상관이 없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바로 이게 남잖아. 이거 방금 배웠잖아. 뭐라 그랬어? 루트 3분의 2가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요? 얘는 4분의 3이 되니까 이렇게 써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자, 뭐 여기다 쓸까요? 자,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가 되면은 n 분의 m으로 얘네끼리 먼저 나눠주셔도 되고 그 다음엔 이게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되니까 결국 n분의 m의 루트의 b분의 a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루트밖에 곱해져 있는 녀석끼리는 자기들끼리 나눠주시고 루트끼리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 이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돌아와서 이게 똑같이 마저 이해한다면은 어때요? 자, 이렇게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가 하면 얘네끼리 나눠주시고 그 다음 얘것끼리는 이렇게 합쳐서 루트로 합쳐 나눠주시고 단 n도 0이 되면 안 되고 b도 0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a, b는 양수일 것만 가능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루트가 나눠지든 곱해지든 그냥 한 지붕 루트로 다 합쳐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1차원 루트 값으로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2차원으로 제곱하면은 되게 당연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별 얘기도 없습니다. 요거 이제 알았으니까 감은 오겠죠? 그러면 문제 조금만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라 했어요? 루트 a분의 루트 b는 합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었죠? 그러면 이게 루트의 2분의 6이 되니까
루트 3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재미있는 게 2하고 6의 비율이나 그것의 반쪼가리의 비율, 그러니까 이것의 반쪼가리의 비율, 그러니까 이 비율값의 반쪼가리나 반쪼가리들의 비율이나 똑같다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푸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당연하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거기까지 못 미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일단 현재로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까 제곱해서 밝혔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6이 되니까 나눠서 루트 3이 된다 이거겠죠. 괜찮죠? 자, 그러니까 반쪼가리의 비율은 원래 비율의 반쪼가리랑 똑같다. 이 말이 아마 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하다 보면 근데 뭔 말인지 이 뜻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게 잘 보신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깨달아져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런 얘기. 자, 얘도 어떻게 되죠? 이게 3분의 15가 되니까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쵸? 네. 그 다음에 요 계산법은 어떻게 하랬죠? 얘는 얘끼리. 그래서 2분의 4 따로 놓으시고 얘는 얘끼리. 루트 3분의 21 되니까 얘는 2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루트 7이 되겠죠. 네, 곱셈 경우는 생략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헷갈리겠죠. 요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갖다가 얘를 이렇게 쪼개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다면, 이걸 지금까지 배웠다면 거꾸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네. 얘가 이게 된다면 거꾸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쪼개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게요. 우리 나눗셈이라는 건 곱하기 역수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루트 3분의 루트 28, 그 다음엔 곱하기 루트 14분의 루트 9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약간 좀 스위칭을 해줄게요. 자, 루트 3과 루트 9. 얘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상관은 없잖아요. 어차피 곱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14분의 루트 28로 바꿔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루트로 묶었을 때 3분의 9가 되는 건 배워서 알 수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도 14분의 28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루트 3으로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루트 2가 되겠죠. 자, 요건 그리고 또 요 곱셈을 쓰시면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2가 되니까 6이 되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차근차근 하시면 여기까지 오는구나. 근데 내가 봐도 되게 뭐고 계산하는데 뭔가 좀 지저분하게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우리한테는 이게 낯설어요. 낯설다 보니까 우리가 유리수 계산법을 하는 거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원리를 차곡차곡 갖다 붙여가지고 떠듬떠듬 하는 과정이라서 길어 보이는 건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냥 사실은 한 번에 돼요. 네. 그건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예전에 구구단 배웠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하지 싶지만 지금은 고민도 안 하고 금방금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라는 건 결국 그런 식으로 터득이 되는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맞죠? 루트끼리 있는 경우는 합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증명 방법은 제곱해가지고 2차원 값에 비교하시면 됩니다. 2차원 값이 똑같으면 그 1차원 값도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만 빼고 나면은 이 값이 이거랑 똑같은 거냐 물어보는 건데, 루트 3 곱하기 루트 27이라는 녀석은 루트 3 곱하기 27, 즉 81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3 곱하기 27은 81이죠. 얘는 9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값이 9가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도 성립을 하겠죠. 얘도 맞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요 2라는 거는 제외하고 나면 요 녀석이 이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10이 되는 것 맞죠? 따라서 3번도 맞아요. 다음 4번 볼게요. 이것도 분수로 돼 있지만 결국 합칠 수 있잖아요. 5분의 3 곱하기 3분의 10으로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틀렸죠? 루트 2가 나와야 되는데 2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괜찮죠?
네, 물론 아까 여러분이 배웠던 이렇게 이 계산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 얘를 갖다가 전 합칠게요. 아까 합쳐서 나왔었죠. 여기 같은 경우도 합쳐서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돼 있을 때는 루트를 합쳐서 이렇게 3분의 28 곱하기 14분의 9로 놔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3 나오고 또 2가 되니까 루트 6이 되는 것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다 원리가 통합니다. 그 다음 이거 볼게요. 얘 같은 경우 3은 어차피 여기 똑같이 있는 거니까 제껴도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 이 두 개 곱한 게 얘가 되는지를 묻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루트로 합칠 수가 있겠죠. 5분의 4 곱하기 8분의 7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2가 되고 10분의 7이 되니까 성립하는 거 맞네요. 따라서 5번도 맞기 때문에 틀린 보기는 4번만 되는 거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뭔가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할 만은 해요. 뭐 그냥 좀 지저분해 보일 뿐이지. 자, 2번 할게요.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일단 먼저 이런 거 간단히 계산을 할 때는 우리 뭐 1학년 때도 많이 했잖아. 유리수 뭐 정수 계산할 때. 음수가 짝수에 있고 다 곱해진 거니까 부호부터 판별을 합시다.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끝이고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여기 잘 보시면 유리수 부분, 여기 유리수 부분들이 있어요. 얘는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6으로 써주시고요. 어차피 전부 다 곱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 세 개의 값들을. 그 다음에 루트가 들어간 것끼리만 보겠습니다. 얘 루트 들어가 있고, 루트 들어가 있고, 루트 들어가 있죠. 왜냐면 이걸 전부 다 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부호 빼고, 마이너스란 부호 빼고는 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이 루트끼리만 먼저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유리수끼리만 따로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 부호는 미리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3과 2 계산 결과가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계산 결과는 이렇게 합쳐버리면 5 곱하기 5분의 7 곱하기 3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산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분되고 21 나오겠죠. 따라서 6 루트 21 되는 게 부호는 플러스니까 굳이 안 쓰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어때요? 뭐 요령만 알고 몇 번 연습만 하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금방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어렵고 복잡하고 뭐 머리 아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낯선 것뿐이에요.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구구단을 배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번 하시면 여러분 머리는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다음 3번 할게요. 자, 어때요? 이제 좀 쉬워 보이죠? 루트 다 합칠 수 있잖아. 2 곱하기 a 곱하기 3을 한 값이 6이 나온다 이 뜻이잖아요. 6은 얼마예요? 루트 36이죠. 따라서 이 값이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뭐 제곱해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든 간에. 그럼 6 곱하기 a가 36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별거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슬그머니 근호가 들어가 있는 무리수 곱셈에 대해서 유리수랑 이제 넘나들고 있어요. 어때요? 점점 계속 숫자에 다가가고 있죠? 네. 계속 그렇게 트레이닝 시키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지겠죠? 니네 배울 거 다 배웠지? 이러면서.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워야지면 또 여러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렇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 이 색칠된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A, B와 BC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떡하니 그렸습니다. 자, 뭐 모양은 되게 있어 보이는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이 A, B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A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 BC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자, 이 정사각형은 이 A, B 한 변으로 만든 정사각형이니까 이 넓이가 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아래에 있는 이것 역시도 한 변이 B라는 길이의 정사각형이니까 바로 이 7이라는 녀석은 B의 제곱값으로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문제가 묻는 건 뭐예요? 이 A, B, C, D 원래 주어진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거는 A와 B를 곱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 넓이는 A 곱하기 B인데
A, B 구하는 단선은 여기 다 구했잖아. A가 얼마겠어? 제곱이 5니까 얼마야 A는? 5의 반쪼가리. 음수가 되진 않을 테니까 양의 제곱 끄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루트 7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5 곱하기 루트 7. 자, 오늘 배우기 전까지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제 배웠잖아. 어떻게 된다고? 이거 5 곱하기 7이 되니까 35의 반쪼가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생각하셔야겠죠.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괜찮죠? 이제 이렇게 제곱근의 곱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무리수 곱셈을 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똑똑하니까 잘했을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간단히 할 때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아, 이런 문제 제일 싫죠? 왜 그래요? 네, 보기를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합시다. 자, 이제 나눗셈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랬죠? 네, 분명히 이거는 뭐 나누기는 곱하기 분모로 갑니다. 역수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새로 배울 게 없이 아는 건데 이게 이제 오늘 배운 거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합칠 수 있다고 했죠. 10분의 5가 되니까 약분돼서 루트 2분의 1. 그렇죠? 어디다 쓰지? 네, 루트 2분의 1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이것도 이제 합칩시다. 6분의 3이니까 루트 2분의 1 되네요. 자, 이해 봅시다. 3과 3은 지들끼리 나눠지니까 없어지고 결국 이거 뭡니까? 루트 24분의 12가 되니까 이것도 루트 2분의 1 나오네요. 그죠? 약분되니까. 그렇죠?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일단 합칠게요. 귀찮으니까. 자, 6분의 15로 만들고 그다음 나누기라는 건 곱하기 역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얘 같은 경우도 모양이 좀 그렇긴 한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요거는 이게 분모로 가잖아요. 분모로 갈 때 얘 자체가 이게 여기 1이 있으니까 좀 배기가 싫어 보이긴 하는데 이건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루트 5분의 1과 똑같아요. 왜냐면 1은 루트 1로 놔도 상관없으니까 루트 5분의 루트 1은 루트 5분의 1로 놓을 수 있죠. 따라서 각각의 루트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걸 합쳐버리게 되면 6분의 15란 이 녀석과 5분의 1을 갖다가 나눠주게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그러면 약분되니까 6분의 3이 되니까 루트 2분의 1 되는 건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물론 지금이니까 이렇게 하지 나중에 그냥 한 번에 싹 돼요.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8분의 5에다가 나누기 루트 역수가 되겠죠? 15분의 뭔 소리야? 합치는 거 하는데 왜 역수 시키지? 아직 나누기죠. 6분의 15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자, 루트 8분의 5 한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여기서 먼저 곱하기로 바꿔서 이걸 합치나 매한가지가 되기는 해요. 뭐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걸 곱하기로 바꾸면서 얘를 뒤집으나 이 안에서 뒤집어도 매한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로 합치게 되면 8분의 5 곱하기 15분의 6이 되니까 2, 4, 8, 2, 3, 6이 되고 5, 1은 5, 5, 35가 되겠죠. 또 약분되네요. 따라서 루트 4분의 1이 되면서 얘는 루트 2분의 1이 안 됩니다. 루트 4분의 1은 근데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얘는 루트 2분의 1 제곱이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5번만 나머지 4개와 다르게 루트 2분의 1이 아니라 그냥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겨워 보여도요. 보기 한 번씩 다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 낯선 거라고 했잖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낯선 거를 갖다가 빨리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여러 번 풀게 되면은 그만큼 익숙해지게 돼요. 따라서 보기를 갖다가 틀린 보기고 난 맞은 거 찾았으니까 혹은 뭐 답이 되는 거 찾았으니까 나머지 안 풀래 하지 마시고 이게 틀렸다면 왜 틀렸지?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지? 하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빨리 이게 적응이 되고 더 친숙해져요. 아시겠죠? 다음에 6번 할게요. 자, 이렇게 루트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들었을 때 이 유리수 값을 구하라. 자, 나누기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원래 이 자체는 루트 3분의 루트 10의 나누기지만 곱하기 역수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엔 곱하기 이것과 똑같은 거니까 결국 뭐예요?
얘 자체를 이 상태에 있는 상태를 갖다가 그냥 뒤집어도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꼭 이렇게 뒤집으나 아니면 이 자체 루트 안에서 뒤집으나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곱하기. 자,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죠. 곱하기로 바꿨고 아예 이 안에서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 또 곱하기 7분의 4로 바꿔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루트를 전부 다 합치면서 안에 있는 값이 35 곱하기 10분의 3 곱하기 7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약분 좀 할까요? 7, 1은 7, 7, 5, 35. 그 다음엔 2, 2는 4, 2, 5, 10. 따라서 5 두 개 있고 25분의 3, 2, 6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물론 루트가 들어가야겠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났습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35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역수, 그 다음에 곱하기 역수.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합쳐버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7, 5, 35, 그 다음에 이게 맞네. 2, 5. 잠깐만. 여기 틀렸구나. 여기 5, 25가 아니라 약분이 돼야겠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얘는 분모에 오고 얘는 분자에 오니까 없어지겠죠. 약분됩니다. 따라서 남는 게 뭐가 됩니까? 6이 남네요. 자, 6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n값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라고 같이 그냥 뭐 관람하듯이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손으로 한번 해봐야 돼. 아무리 쉽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해야 맞다 이거구나라고 좀 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도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내가 지금 이 5가 여기서 나온 거지? 괜찮다. 뭔가 불안해 보이는데 한 번 더 검사를 해볼게요. 7, 5, 35, 5, 20, 2, 2는 4, 6. 맞아요. 괜찮아요. 네, 한번 삐끗하니까 좀 불안해서 해봤어요. 계산은 늘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6이 됩니다. 괜찮죠? 다음 7번 할게요. 사실 좀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계산 문제는 진짜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실수가 자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곱근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이것이 몇 배인지를 구하라. 자, 루트 6은 루트 3, 루트 2의 몇 배냐라고 묻는 건데 얘를 구하려면 나누면 되잖아요. 이거 구하는 거니까 나누시면 돼요. 이거 구하려면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나눗셈 배웠잖아요. 자, 루트 6, 그다음 곱하기 역수,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전부 루트로 합칠 수 있죠. 한 지붕을 합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합칠 수 있게 됩니다. 6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죠. 왜냐면 얘 자체가 이거랑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를 갖다가 곱하려면은 이렇게 합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 1은 2, 3은 6 되니까 루트 9가 되네요. 루트 9는 알다시피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3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3배가 되면 얘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3배가 되는 거 맞아요? 라면 얘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잖아요. 약분 되잖아요.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잖아요. 그럼 루트 6 나오잖아요. 얘랑 곱해서. 그쵸?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산으로. 자, 아무튼 답은 3배입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AB에 대해서 루트 B분의 A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일단 너무 복잡하니까 A, B부터 좀 값을 구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자, 루트 A란 녀석은 합치면 루트 6분의 72가 되니까 루트 12가 되는 거 알겠죠? 자, A는 루트 10이에요. 루트 A는 루트 12. 그러니까 A는 1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B 구해보겠습니다. B는 자, 이제 나눗셈이네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40 곱하기 루트 20분의 9로 뒤집으신 다음에 하나로 합치게 되면 3분의 40 곱하기 20분의 9가 되니까 자, 3, 1은 3, 3, 3은 9, 3 남을 거고 얘는 2가 남습니다. 2 곱하기 3이니까 루트 6이 루트 B가 되므로 B 값은 6이 되는 걸 또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A, B 값 다 구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묻는 걸 구할 수 있겠죠.
b가 6이니까 루트 b는 루트 6일 거고 a가 10이니까 루트 12. 결국 이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젠 계산이 되시겠죠. 한 지붕에 6분의 12의 루트가 되니까 약분하면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린 루트가 들어가는 경우에 곱셈과 나눗셈 그걸 계산하는 것도 이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1부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몇 분이죠? 56분 정도 네, 그럼 저희가 6분 더 했네요.